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이 다 끝났고요. 예, 오늘도 한 편을 올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. 뭐에 대해서 오늘 말을 하고 싶냐면 이틀 전에 저 같은 경우는 그만두는 애가 생겼어요. 그런데 너무 웃긴 게 형제인데 동생은 계속 다닌다고 이제 했다는데 형은 학원을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동생은 계속 다닐 건데 형은 그만둔다고. 그래서 와, 이런 경우는 참 드문 경우인데 보통 이제 형제가 같이 다니면 둘이 같이 끊거나 뭐 이러는데, 예, 그래서 사실 너무너무 죄송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왜냐고 묻지도 못했어요. 예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애들이 어 많이 나가지도 않고 많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뭐라 하냐면 한 2, 3분 와서 그 면담하더니 상담하더니 그냥 그날부로 애들 2명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. 그건 좀 쇼킹한 일이었어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올해 들어서 퇴원한 학생이 2번째 퇴원생이에요. 예. 첫 번째는 몇 달 전이었고, 그 다음에 2번째 퇴원생이었습니다. 올해 들어서. 그만큼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들어온 애들, 새로 들어오는 애들도 극히 적거니와 나가는 애들은 더 적다. 뭐 이런 학원인데, 이런 교습소인데, 그 애가 이제 뭐 별 다른 일 없이 계속 이제 다녔는데 갑자기 이제 그만두게 되어서 저는 왜냐고 말도 못했는데 너무 그런 퇴원생이 생기면 정말 미안하지요. 그런데 그 이후로 그날 밤은 잘 잠도 못 잤어요. 저는 퇴원생이 생기면 이렇게 마음이 좀 아리고 약간 쇼크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학원 생활이 20년이 넘었지만 퇴원생이 생기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. 모든 이제 원장님들도 이제 다 그러시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. 모든 선생님들도. 근데 이제 이걸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말이라는 게 참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힘을 뺏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, 그에 대해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묵상을 했어요. 뭐 때문에 얘가 그만뒀을까. 근데 계속 이제 걔는 그런 뭐 이렇게 유별난 애도 아니고 그냥 착하고 그냥 그런 모범적인 그런 아이였었는데,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생각해 본 결과 하나의 실마리를 발견합니다. 걔가 그만뒀을지도, 이것 때문에 그만뒀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하나의 실마리를 이제 찾았는데, 그게 뭐냐면 걔가 이번에 스피치 컨테스트에 나간 그 학생 중에 하나였었거든요. 그런데 그 스피치 컨테스트에 나간 이후로 계속적으로, 그러니까 거기 나가면 이제 상도 받고 그러잖아요. 잘하는 애들은 이제 상도 받고 그러는데,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122명이 출전을 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곳이 시골이기 때문에 스피치 컨테스트 뭐 이런 데를 나가는 학원이 없어요. 그냥 뭐 어떤 선생이 그냥 이렇게 공부방 하듯이 그냥 동네 애들 모아놓고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들이지, 이렇게 뭐 어디를 뭐 내보내고 뭐 이런 것도 극히 없는 그런 동네거든요. 그랬는데 스피치 콘테스트를 나가고자 모든 애들이 거의 한 달까지는 안 되지만 한 2, 3주가량을 정말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. 공부 끝나고도 그거 외우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한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애들을 거기 내보냄에 있어서 뭔가를 기대를 하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좀 못하게 보여도 그냥 넌 할 수 있다 하고 이제 내보냈는데, 그 이유는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었거든요. 이것도 큰 경험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, 올해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. 사실 그 한 명 중학교 1학년 여학생, 그 학생은 뭐 장려상 정도는 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, 이제 그 학생이 대상을 타게 되었고, 다른 애들은 거의 그 기대를 전혀 안 했어요. 왜냐면
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들이 스피치 콘테스트에 나갈 만큼 그렇게 잘한 결과물은 아니었었거든요. 걔네보다 훨씬 잘하는 애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, 저 같은 경우는, 그 애들한테 어떤 뭐, 수상을 하게 되는 그런 기대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, 그래도 이번에 한번 나가는 게 큰 경험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보낸 거고, 이렇게 이게 경험이 되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은 아이들이 나갈 것이고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보냈는데, 이 학생은 이제 기대를 한 거예요. 기대를.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데를 나간 적도 없는데 평생에 처음 나갔는데 정말 자기 딴에는 정말 열심히 했나 보더라고요. 여기서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엄마한테 들어보라고 그러고 열심히 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만 보면 그거 수상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듣기로는 10월 뭐 중순 정도에 발표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, 근데 그 학생한테도 말을 했어요. 모든 학생들한테 늦어도 10월 중순 정도에는 발표가 날 거야. 그쯤에 발표가 날 거야. 이렇게 말을 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이 계속 보는데 걔는 좀 더 자주 이제 물어봤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가을이 돼서 기분도 울적하고 그런데 그런 걸 자꾸만 물어보니까 좀 짜증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라고, 나도 모르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, 걔가 뭐라고 그랬냐면, 에휴, 그렇지 뭐 내가 1122명 중에 뭐 한 1121등 정도 했겠지 뭐. 얘가 지가 지 입으로 이런 거예요.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야 무슨 소리야, 넌 그거보다 훨씬 잘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텐데, 그날따라 좀 기분도 좀 다운되고 좀 애가 자꾸만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,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말을 안 한 거예요. 아니야, 너는 잘했어, 너는 상을 받을지도 몰라, 조금만 더 기다려봐, 이런 말을 못하고 걔가 스스로 아유 내가 무슨 상을 타겠냐, 한 1122명 중에 1121등이나 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때, 제가 어느 정도는 약간 좀 수긍을 하는 그런 제스처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얘는 그런 말을 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이제 뭐랄까 그 마음에 상처를 이제 입은 거죠. 예,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은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. 그 어떤 때는 그 강사가 걔가 이런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말에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. 근데 어떤 아이는 내가 이 정도 말했으면 상처 받을 만하다, 어떡하지? 뭐 이렇게 걱정을 할 만큼 하고 있는데 걔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담아두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애들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애들은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중요한 건,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. 강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게 있냐면, 진짜 내가 애들을 잘 가르치고 이해를 잘 시키고 진짜 나는 티칭에 있어서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, 이런 선생이라 할지라도 애들을 진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시험도 그냥 다 100점을 맞고 이렇게 다 잘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내가 문득 어떤 한마디 한 짜증 섞인 말, 아니면은 걔가 말을 안 들어서 한마디 잔소리 비슷하게 한 말, 아니면 어느 날 너무 말을 안 듣고 막 이래가지고 큰 소리를 한번 냈어. 그런 걸 가지고 그냥 그거를 가지고 너무 크게 생각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학원을 그만두고 이런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선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러면 짜증도 전혀 내지 않고 애들이 너무너무 안 해오고 말을 안 듣고 막 이렇게 해도 잔소리 하나 안 하고 짜증도 하나 안 내고, 만약에 그런 선생이 있다면 그것도 진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. 만약에 그런 선생을 원한다면 왜 인간 선생한테 오죠? 그냥 혼자 인터넷으로 뭔가를 듣거나 아니면 AI 선생을 찾아가지? 그러니까 이런 뭐 애들이 정말 말을 안 들어먹고 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뭐 이럴 때
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잔소리도 하고 그거보다 더 큰 뭐 소리도 지르고 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선생이 그동안 애들한테 해온 거는 다 없어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애들이 생긴다는 거죠. 이게 사실 옛날서부터 모든 강사들의 딜레마인 거예요. 왜냐하면 모든 강사들한테 한 번도 그만두지 않은 그런 아이들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모든 강사들의 가장 큰 딜레마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그것에 대한 어찌 보면 해결책이 될지도 모른다. 아니면 그런 걸 엄청 줄일 수도 있다. 이런 퇴원생들을 엄청 줄일 수도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게 어차피 애들은 한결같이 내 말을 잘 들을 수도 없고 가끔 가다 깽판도 치고 대들기도 하고 말을 지질이 안 들어먹고 이렇단 말이에요. 그런데 또 선생은 그럴 때마다 다 참고 마치 내가 로봇인 양 감정이 없는 사람인 양 그것을 다 참고 이렇게 지낼 수도 없단 말이에요. 사람인지라. 그러니까 애들한테 잔소리도 하고 역정도 내고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학원과 선생님한테 애착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든 거예요. 오늘. 그것은 여태까지의 꾸준히 계속 이 학원을 오픈한 이후로 한 번 들어와서 한 번도 나가겠다는 말 하지 않고 4년, 5년, 3년 이렇게 꾸준히 다닌 애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묵상을 해본 거죠. 생각을 해본 거죠. 그러면 그렇게 오래 다닌 학생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잔소리도 안 하고 뭐 큰 소리도 안 지르고 그랬냐? 그건 아니라는 거죠. 똑같이 그들에게 한 거예요. 그런데 왜 걔네는 내가 말한 거에 상처를 안 받았을까?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약간 실마리가 그러니까 이유를 알겠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 바로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칭찬입니다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이고 칭찬을 할 만한 거는 항상 칭찬을 합니다.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오글거릴지라도 칭찬을 해요. 그러니까는 칭찬을 할 만한 구석이 있으면 칭찬을 하는 게 저의 그냥 성격이거든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어떤 거냐면 어떤 애가 왔는데 남자애가 파마를 하고 왔어. 파마를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. 걔한테. 그래서 뭐라 하냐면 어머 이거 누구야? 아이돌이야? 이랬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냥 그랬어요. 어머 이거 누구야? 이거 아이돌이야? 왜 이렇게 잘생겼어? 뭐 이런 식으로 넌 진짜 곱슬머리가 잘 어울린다.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했고 어느 날 이제 애들이 몇 명 안 남고 이제 마지막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걔네끼리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. 뭐 선생님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? 뭐 이런 말. 남자들이 그런 걸 좀 잘하거든요. 그랬을 때 제가 삐리리가 면상으로만 따지면 걔가 최고 아니냐?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 애들이 막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그애 자체도 막 낄낄거리고 웃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. 면상은 얘가 최고지.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.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걔가 그게 정말 자기 마음에 들었던 거죠. 또 어떤 애 같은 경우는 진짜 나는 얘가 한 달 이상을 다니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. 왜냐하면 나는 여기 엄마 때문에 들어왔고 난 여기 다닐 생각도 없고 이 학원은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걸 내 면전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아주 괘씸한 아이였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맨날 혼나고 막 이랬죠. 왜냐면 나도 내 면전에 그렇게 대고 말하는 애를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? 근데 어느 날 걔가 또 그러는 거예요. 애들 몇 명이 앉아있는데 선생님 몇 학년 남자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?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딱 보니까 그 놈이 제일 잘생긴 거예요. 생긴 거로만 따지면. 그래서 너 이랬어요. 그랬더니 걔가 저요? 뭐 이런 거예요. 그래서 네가 면상으로는 최고지. 제일 잘났지. 성격이 더러워서 그렇지. 면상으로는 네가 최고야. 뭐 이랬거든요. 그랬더니 걔가
그날부터 약간 뭐랄까, 이게 태도가 약간 변하더라고요. 그래서 말을 잘 듣는 그런 태도? 그리고 뭐 심하게 만약에 장난을 치거나 그랬을 때 제가 심하게 막 걔한테 뭐라고 해도 그걸 다 그냥 수긍을 하는. 그래서 걔는 이 학원에 지금 5달째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는 공부를 못해도 아니면은 어떤 행동이 안 좋아도 걔한테 장점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그냥 대놓고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. 근데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애들 앞에서 말해주는 칭찬이 얘로 하여금 정말 크게 큰 선물처럼 이제 다가온 거였고,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뭐 짜증도 내고 큰 소리도 내고 한 날이 많았지만 그게 이거를 덮은 거죠. 예. 그렇다는 것을 알았어요. 그렇다는 것을. 또 한 학생은 피부가 너무 까매가지고 그게 컴플렉스였어요. 그런데 보니까 이목구비는 뚜렷했거든요. 그래서 걔가 친구들 사이에서 깜시 아니면 아프리칸, 뭐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, 제가 그랬어요. 근데 그거는 걔 비위를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, 그거는 진짜거든요. 그래서 뭐라 하냐면, 야, 얘가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이런 애가 커서는 제일 미인되는 거야. 그래서 피부가 까무잡잡하니까 이게 사진을 찍으면 작은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이게 좋은 거야.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애들하고 항상 공부에 대한 말만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말이 걔한테는 정말 커다란 그런 칭찬으로 돌아왔고 자기의 컴플렉스를 덮어버리는 이런 말이 되었던 거죠. 한 번은 이런 애가 있었어요. 얘는 좀 공부를 못하는 애였었거든요. 그래서 참 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쁠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했는데, 어느 날 무엇이든 물어보살, 예, 그 프로를 봤는데 이 남자가 어떤 남자였냐면 뭐 캐나다의 명문 그 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 뭐 삼성을 비롯해서 뭐 구글, 아마존 뭐 이런 데로